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할 끔찍한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범죄 전문가들은 이들이 결국 인간을 겨냥한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국내외의 강력 범죄자들 중 상당수가 범행을 전후해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17명의 남성을 살해한 미국의 연쇄살인범 제프리 다머는 어릴 적부터 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했습니다. 산성용액을 동물의 몸에 부어 살을 녹이는가 하면 동물의 목을 잘라 나무 막대기에 꼽아 넣는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잔혹하게 동물을 학대하던 아이는 커서 끔찍한 방법으로 연쇄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고등학교에 들어가 무차별 총격을 가해 17명을 사망케 하고 16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엽기 총기 살인범 니콜라스 크루스는 범행 전 동물의 총격을 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범죄자들 또한 동물 학대 전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1명의 목숨을 잔혹하게 빼앗아간 유영철은 어릴 적부터 잔혹한 동물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람에 대한 범행 전 개를 상대로 살인 연습을 하며 살인 계획을 완성시켰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자신의 장모와 아내 그리고 부녀자 8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강호술은 자신이 운영하던 사육장에서 개를 투살했으며, 그의 말에 따르면 개를 많이 죽이다 보니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한 꺼리낌이 없었고 살인 충동을 참기 어려웠다고 진술했습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딸의 친구를 유인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개 6마리를 끔찍하게 죽인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동물 학대를 시작으로 인간을 향한 강력 범죄로 이어진 이들의 특징은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강하게 드러난다입니다. 사이코패스의 특징을 크게 3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중심적인 사고. 사이코패스들은 일반인들의 사고 범위를 넘어서 극단적인 자기중심적 사고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길을 가다가 자기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무자비하게 폭행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난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내 앞에서 나를 거슬리게 했기 때문에 내가 폭행을 한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식의 극단적인 자기중심적 사고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 상습적인 파괴행위. 길을 걷다가 이유 없이 간판을 훼손한다거나 주차되어 있는 차를 훼손한다거나 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기분에 따라 언제든지 훼손 행위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사이코패스들은 시각, 청각, 촉각을 통해 1차원적인 자극을 충족하려고 합니다. 동물이나 사람을 잔혹하게 죽이면서 그 모습을 통해 시각적으로 만족감을 얻게 되고, 대상이 죽어가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를 들으며 청각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며, 동물이나 사람의 신체를 잔혹하게 훼손하면서 촉각적인 욕구를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동물 학대에 대한 뉴스 보도를 봐볼까요? 길고양이에게 사냥용 화살을 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전북 군산시 자택 마당에서 고양이에게 큰 동물을 잡을 때 쓰는 수렴용 화살을 쐈습니다. 돌아다니는 게 신경 쓰여 쫓으려 했다는 이유입니다. 고양이는 머리를 다친 채 돌아다니다가 구조돼서 치료를 받았지만 왼쪽 눈을 잃었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길고양이가 거슬린다는 이유만으로 화살을 쏜 사람. 과연 그에게 거슬리는 대상이 고양이가 아니라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밤중에 승복을 입은 남성이 비틀거리며 골목길을 걸어옵니다. 개 짖는 소리에 짜증이 난 듯 이 남성은 갑자기 철제담을 넘어 마당에 있는 개에게 다가가 손발로 마구 폭행합니다. 그대로 돌아가는 듯 했던 남성은 5분여 뒤 둔기를 들고 다시 나타나 개를 사정없이 내려칩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12월 중순. 주인은 가족처럼 지내온 개를 위해 장례를 치러주고 슬픔과 죄책감에 시달려왔습니다. 잘 잡수지도 못하고 너무 슬퍼가지고 사과라도 해야 되고 하는데 스님이 오지도 않았다 하네 주지가.
보다 못한 주민들이 이달 초 동물보호단체에 영상을 보내 사건을 제보했습니다. 단체는 온라인 민원을 통해 경찰에 신고하고 대구의 한 사찰에 기거하고 있던 이 남성을 찾아내 경찰서로 데려왔습니다. 저 술을 좀 많이 먹었어요. 오다가 걔가 또 막 환하게 짖고 하니까 홧김에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부산일보 김경입니다. 개가 짖는다는 이유만으로 도끼로 개를 무참히 살해한 스님. 창원에서는 한 달 만에 또 훼손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최근 전국에서 이처럼 끔찍한 일이 잇따르고 있는데 범인을 잡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주택의 마당입니다. 새끼 고양이 사체가 버려져 있습니다. 누군가 고양이를 훼손한 뒤 남의 집 마당에 버리고 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몇 토막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발견된 거는 세 토막이고 상반신이 몸통이 없어요. 이렇게 조각조각이 핏기가 없어요. 살이 말려있고 파리가 날려요. 최근 경남에서 고양이 몸을 훼손해 죽이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변 주민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마산의 한 주택 난간에서 잘린 고양이 다리가 발견됐고 지난 3월에는 김해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고양이 2마리의 사체가 훼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놀랍지 뭐. 너무 무섭지. 어제 죽었다니까 무섭지. 나는 무서워. 최근 부산에서 새끼를 뺀 길고양이가 화상을 입은 채 죽자 시민들이 현상금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고양이를 훼손하는 잔혹한 범행이 잇따르고 있지만 수사의 실마리는 잘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나오는 게 별로 없습니다. CCTV를 다 뒤져봐도 고양이 이제 그걸 해보니까 이게 사람한테 뭐 당한 건지 동물한테 당한 건지 차에 치인 건지 다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네. 경찰은 특히 현행범으로 붙잡거나 CCTV에 범행 장면이 찍히지 않으면 범인을 추적하기 어렵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고양이의 신체를 잔혹하게 훼손한 사건. 본 사건들은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물을 학대한 경우 최대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동물학대 사건이 적발된다 할지라도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의 벌금만 부과되거나 사회봉사 및 집행유예로 풀려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는 우리와 다릅니다. 미국은 징역 10년 이하 50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고 FBI에서는 동물학대 범죄를 살인 및 폭행죄와 같은 반사회적 중범죄로 간주하여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동물학대가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학대는 자신의 화풀이를 약자한테 하는 것인데 그런 동물에 대한 화풀이가 반복되면 될수록 그것이 일상화가 되게 되어 타인과 갈등이 생겼을 때 사람에게까지 그 방법을 사용하게 되어 쉽게 폭력을 쓰게 되고 결국 살인까지 저지르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FBI에서는 동물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따로 모아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물 학대와 사람에 대한 범죄와의 연관성을 심도 깊게 인정해야 하며 범죄 예방 차원에서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하고 학대범의 정신과 치료와 그들에 대한 데이터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시민들이 동물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주변에 동물학대 흔적이 있다면 신속한 신고와 협조가 필요합니다.